오늘은 지난 주말부터 아주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 민주당원 댓글 조작 논란, 이 문제 갖고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고 그걸 매크로를 이용해서 널리 퍼뜨렸다. 처음에는 이제 이거로 나왔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자유한국당 소속의 예를 들면 뭐 댓글 조작단이 아닐 것이냐는 의심을 가지고 수사를 의뢰했다가 민주당이 수사 의뢰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자였어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가졌다는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럼요. 저는 의심 같은 거 안 해요. 네. 그냥 뭔가 이상해서. 네, 2017년 국감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네이버의 댓글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이게 공감 대 비공감 1대 3인 것을 문제 삼았어요. 그러면서 2017년에 국감 이후에 네이버 댓글 정책이 바뀝니다. 공감 대 비공감이 1대 1로. 그러고 나서 2017년 12월 중순에 이상한 신고가 민주당 디지털 소통위원회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신고요? 그게 네이버 댓글이 이상하다. 조작되는 것 같다. 등등의 제보가 있었고 네. 가짜뉴스와 악성 댓글이 넘쳐났습니다. 그게 2018년 1월부터예요. 그래서 민주당 18년 1월. 네, 금년 초? 2018년 1월. 금년 초. 네. 네. 그래서 민주당 차원에서 디소이 차원에서 가짜뉴스 댓글 신고 센터를 열었습니다. 네. 그리고 2월로부터 2개월 후에 이제 활동을 끝마쳤는데요. 그때 한 2만여 건 가까이의 가짜뉴스와 악성 댓글, 그리고 매크로 조작으로 의심되는 댓글 조작, 기계적 조작 등이 신고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500여 건 가까이를 고발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성향이 뭐다, 이런 거는 제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이상한 댓글과 이상한 기계 조작에 의심이 있어서 그걸 그대로 신고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수사를 했고 체포를 한 거죠. 네. 그런데 500여 건 저희가 고발했어요. 네. 민주당이. 그런데 지금 나온 거는 그중에 한 파트가 나온 거죠. 그래서 경찰. 한 파트라는 건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 건은 아닌 거죠. 500여 건 중에 그 문제된 한 파트. 왜 한 파트라고 말씀드리냐면 여러 건을 고발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와서 알게 된 건데 드루킹이라는 팀이 조작한 게 그중에 한 개가 아닐 거 아니에요. 묶음으로 네. 한 묶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나온 것이고. 그게 몇 건인지는 아직 정확치 않고. 예, 정확치 않고. 그다음에 과연 저희가 고발했던 매크로 조작의 의심이 여러 건수였거든요. 네. 예, 그 건수 전부를 드루킹이 한 건지 아니면 다른 팀이 또 있는지는 알겠습니다. 지금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중에 이제 한 파트로 이 범인들을 잡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리고 민주당원이었다. 알고 보니 민주당원이었다.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500여 건을 저희가 고발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야당의 공세는 그 요번 요건과 좀 무관하게 그럼 그들이 민주당원인데도 불구하고 왜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댓글을 하게 됐나라고 따지고 가보니까 그러니까 지난 대선 이전부터 뭐 김경수 의원과 무슨 관련이 있었던 거 이거 아닙니까? 장혜찬 씨. 그렇죠. 지금 뭐 추측하기로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고 이제 막 시작된 사안입니다. 추측하기로는 이제 대선 이전부터 접촉이 있었고 오늘 김경수 의원이 기자회견하고 질의응답을 했는데 어쨌든 2016년 총선 이후에 처음 연락을 받고 접촉을 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언제부터 이러한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 조작을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예. 추측하기로 이 대선 전, 뭐 경선 전에도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만나고 막 그랬다 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뭔가를 하다가 자기들 나름으로는 이제 공을 세웠다는 생각을 하고 인사청탁, 뭐 오사카 총영사라던가 지금 뭐 청와대 행정관이라던가 이런 거를 김경수 의원에게 요청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그 청탁이 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자신들의 어떤 행동력을 보여주고자 악의를 품고 몇몇 기사에 이제 정부를 비방하는 댓글을 매크로로 달았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논란 있고 그런 어떤 첨예한 대립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기사에 이제 정부 비방적인 댓글을 달았다는 것이 현재까지 경찰에서 밝혀진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이제 공격하는 최대 포인트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경수 의원과의 연관성인 건데요. 이게 지금 수사에서 걸린 것들은 이번에 정부를
비방하는 댓글을 매크로로 돌리다가 그 부분이 지금 수사에서 형점에 맞아요. 포착돼서 3월 22일에 긴급 체포가 됐고 25일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거거든요. 예, 구속이 된 예, 건데 예. 근데 그 이전부터 이 사람들이 김경수 의원과 어쨌든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정황은 있고 본인도 2016년 총선 이후에 만났다고 인정을 하고 있고 뭐 사무실에도 2번을 찾아갔고 그 문제의 출판사 사무실이요. 사실은 위장 사무실이었죠. 댓글 공작 작업을 하는. 네. 그곳에 2번이나 찾아갔고 의원회관에서도 2번, 3번 정도 만났다고 합니다. 뭐 그러한 일이 있고 또 지금 처음 기자회견을 하셨을 때는 오사카 총영사 인사 청탁을 받고 그냥 거절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만나서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오사카 총영사 청탁을 받고 그 부분을 청와대 인사추천서에 서류를 넘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거절했다 이렇게까지 말이 좀 바뀌었거든요.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을 미루어 봤을 때 대선 전부터 이 드루킹이라는 댓글 조작 전문적인 댓글 조작 팀과 어떤 공모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이 도입돼야 된다. 특검으로 한번 수사를 하자. 알겠습니다. 예. 이런 내용인 것이죠. 어떻게 보세요? 대선 전부터 조직적 댓글 공작에 무슨 연결이 돼 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 뭐 저는 야당이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심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팩트가 있는 거냐 아닌가. 이게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은 노회찬 전 의원 주변에도 접근했었고 유력 정치인들을 접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노회찬 의원은 정의당인데. 네, 그죠? 정의당인데 당이 그러니까 이게 다른데. 정파를 넘어서 유명 정치인에게 접근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실 때 매크로 조작이 언제부터인지 확실치 않다고 하셨는데 제가 대선 때도 디소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면밀히 봤습니다만 그 댓글 조작의 흔적이 대선 때는 없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됐었는데 오늘 그 아침에 김현정의 뉴스쇼에 그 드루킹 조직의 우주? 회원이 인터뷰했죠. 네, 카페 우주 회원이. 정도의 등급이라는데 우주 정도의 등급이면 드루킹 밑에 최고 등급이라는 거 아닙니까? 노비가 최하위 등급이고 그 사람 말에 따르면 2018년 초부터 매크로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금년초. 예. 자신은 그 매크로 사용에 반대한 입장이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쭉 지켜보아 왔던 바와도 일치하고 지금 내부 조직원의 증언으로도 일치하는데 2018년 1월부터 매크로 조작으로 의심되는 신고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예, 이것까지가 저희가 확인한 사실이고요. 예. 그다음에 김경수 의원과 접촉한 것은 사실이다. 예, 그리고 그 접촉이 지금 4번 정도라는 건가요? 뭐 예, 사무실 예. 2번, 의원회관 2-3번. 예, 뭐 근데 이렇게 뭐 밝히고 그거는 있습니다. 뭐 접촉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핵심은 매크로 조작입니다. 예, 이 매크로 조작은 민간인이 해도 불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매크로 조작하는 과정에 과연 그러면 예. 김경수 의원이 개입했겠느냐? 예. 아니면 구체적으로 기사 뭐 어떤 기사를 이 댓글 조작을 하자. 이거를 했겠느냐. 사실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과 관련하여 경찰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경찰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김경수 의원은 그냥 많은 글을 보내면 거의 답을 하지 않았고 가끔 의례적으로 고맙다. 뭐 이 정도의 인사를 했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예. 그다음에 오늘 또 확인을 더 해봐야겠습니다만 김경수 의원이 안희정 지사를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의 요청에 따라 강사로 부르고 싶다고 했는지 뭐 그렇게 해서 연결해 줬다. 그것까지 얘기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드루킹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을 쫓아다녔던 사람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밝혀진 것 그리고 경찰이 하나 또 얘기한 게 텔 차원에서는 김경수 의원이 주로 받고 답은 잘 하지 않았는데 주고받은 메시지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여운을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예. 사실은 메시지는 보완이 안 되는 거고 언론들이 텔을 사용한 것이 뭔가 비밀스러운 대화를 주고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텔레그램. 예, 그런데 네. 그 텔레그램 상에서는 뭐 김경수 의원이 뭐 같이 뭔가를 한 흔적은 없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죠. 예. 근데 제가- 방금 잠깐만요. 네. 최민희 전 의원께서는 핵심은 금년 1월부터 사용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매크로 조작 과정에 김경수 의원이 관여했느냐다라고 규정하셨. 그거하고 특정 기사에
댓글을 네. 달거나 무슨 그런 기획을 같이 했느냐,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걸 사실은. 핵심으로 규정하셨는데 네. 지금 야당 쪽에서는 자꾸 대선 이전 관계 쪽으로 핵심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그러니까 들어 대선 이전까지 포함한 거예요. 제 문제. 그 매크로를 사용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이시니까 올해 1월부터 또 그 경공모라는 카페 회원의 증언에 의하면, 그러나 이 이른바 단톡방이라고 하죠. 텔레그램 단톡방 하나에 40명에서 50명이 포진되어 있는 단톡방 40개, 50개, 그러니까 한 2,000명 가량이 활동하는 단톡방을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그 조직의 어떤 우두머리로서 운영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그 중앙일보 어제자 단독 보도 사정 당국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을 보면 그 40~50개의 단톡방에서 김경수 의원이 자주 언급됐고, 또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한 건데요. 후보에게도 보고가 됐다, 이런 대화 내용들이 오갔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밝혀졌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이런 식의 단톡방을 여러 개 만들어서 수천 명을 특정 기사에게 가서 댓글을 달게 하고 그 기사를 올리는 게, 이걸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선거법 위반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야당이 문제 삼는 건 어쨌든 이렇게 조직적으로 기사나 여론을 조작했던 행위에 대해서 김경수 의원이 그 이전에 보고를 받고 이것을 공로라고 인정하지 않았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나 오사카 총영사 추천한다고 해서 이 정권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알려진 김경수 의원을 만나기도 힘들 뿐더러 상식적으로 그것을 청와대 인사처에 전달했다는 게,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공을 세운 것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나주기도 하고 그것도 인사처에 전달했던 거 아닐까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찰의 조사에 대해서 왜 특검을 해야 된다고 도입을 하는 주장이 왜 있냐면, 그 특검 얘기는 좀 이따 따로 합시다.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요 의심. 예. 그러니까 우선 지금 얘기한 것 중에 단톡방에 사실 40~50명을 묶었다. 근데 이 사람이 40~50개를 했다. 이렇게 언론 보도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진 않습니다. 언론 보도인데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고받은 대화 중에 마치 김경수 의원이 뭐 후보에게도 보고됐다, 이렇게 한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잡지만 자기들끼리 대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얼마든지 드루킹이라는 사람의 행적으로 보아 자기가 지금 최고위층과 연결을 되어 있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거짓말했을 개연성이 큽니다. 이건. 그리고 그건 김경수 의원의 발언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언론이 단독 보도라고 내놓은 것들을 분석해 보면 그 내용의 반 이상이 허위입니다. 예를 들면 TV조선이 처음에 단독 보도할 때 마치 처음에는 현역 의원이 연루되어 있고 현역 의원이 배우인 듯이 보도를 했어요. 예. 그런데 그건 배우이다 아니다, 이것은 완전히 날조죠. 배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자체 발광형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조직도 굉장히 그 권위주의적으로 운영돼서 뭐 좀 특이한 추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까지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지금 과연 매크로를 썼을 때 그 매크로를 만들거나 사는 비용, 그 매크로가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네이버는 나름 보안을 철저하게 했다고 하는데 네이버를 뚫고 한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돈이 꽤 들었으리라고 보는데 그 자금 출처를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금 출처 등이 나오면 보다 명확히 진실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들은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해 주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야당은 자꾸 이거를 김경수 의원과 연관시켜서 이제 정부의 흠집내기로 쓰시려고 하는데 저는 근본적인 우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SNS가 이제 민주주의 여론 형성의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특정 집단이 카리스마 강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한 500명을 가지고 여론을 조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봤듯이 매크로 조작까지 동원되면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이 되고 뭐 이게 금방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앞으로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선거에 대한 도전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철저하게 수사되길 바랍니다. 예, 예. 아까 그 경찰 또 특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해 보시면. 지금 경찰청장 오늘 브리핑 했잖아요. 저는 이게 경찰청장 브리핑인지 죄송하지만 민주당 대변인 브리핑인지 좀 헷갈릴 정도로 변호를 열심히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야당에서 왜 경찰 조사만으로 100% 신뢰를 하지 못하고 특검을 해야 된다 주장하냐면 자유한국당만의 의견은 아니고 바른미래당, 그리고 오늘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도 수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 야당이 지금 거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예. 우선 경찰이 3월 22일에 이들이 일당을 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25일에 구속을 시켰는데 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민주당 권리당원이라는 진술이 나왔지만 언론에서 4월 13일에 이것을 먼저 보도할 때까지 경찰은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확인도 못 하고 있었고요. 검찰 쪽 입장을 보면 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면서 자료를 보내지 않습니까? 1차로 보냈던 자료에 이 대선 당시 댓글 조작 부분이라던가 김경수 의원 관련된 내용은 전부 제외가 돼 있는 상태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 같은 경우도 언론 보도를 보고 뒤늦게 이 수사 자료 보강 필요성을 더 느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경찰만에 맡겨놓기에는 좀 너무 큰 문제 아닌가. 더군다나 김경수 의원이 배우인지 아닌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이 오사카 총영사 부분도 뭐 청탁이다 아니다 단언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예. 어쨌든 정권의 최고 실세로 지목되는 현역 의원이 지금 언급이 돼 있고 한 만큼 좀 더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특검이 중립적으로 조사를 해야만 야당 같은 경우도 의심을 안 하고 믿을 수 있을 것 같고요. 201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할 때 뭐 디도스 사건 했어서 뭐 특검해야 된다 만다 그때도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특검을 했어요. 그러는데 뭐 특이한 어떤 명확한 혐의나 이런 건 안 나왔지만 그런 식으로 조금의 의혹도 남기지 않게끔 조사를 해버리고 털어버리고 가는 게 이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민주주의 관련해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도 특검을 민주당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합니다. 근데 보십니까?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는데 왜 특검을 하자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요지는 경찰이 수사를 잘 못했고 거기에서 김경수 부분은 빼고 검찰에 보고했고 이건 경찰이 잘못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왜 특검을 하자고 합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면 되지.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고요. 그다음에 이용주 의원이 얘기한 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수사를 지휘해서 수사를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특검이 그렇게 필요하면 저는 오히려 공수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차제에 예. 공수처 만들어서 이게 정권 실세도 좀 털고 뭐 이렇게 하는 논의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이철성 경찰청장은 뭐 박근혜 사람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게 실세 이름이 거론되면 그럼 실세가 배우여야 됩니까? 그것도 또 아니잖아요. 경찰이 아닌 건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김경수 의원 스타일상 저는 뭐 이런 배우가 될 수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 특정 개인의 어떤 스타일상 이거는 이제 네. 직접 경험하신 최민희 전 의원의 경험일 뿐이고 다른 분들은 모르니까. 저도 국회 주변에서 계속 일을 하고 뭐 정당의 예. 자문위원으로도 있었고 하지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대선 전부터 경선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최고 유력한 당시 이제 대선 후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경선 과정에서부터. 예. 그리고 김경수 의원이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었고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정말 바쁘신 분인데 일반적인 지지자 모임이 부른다고 해서 파주에 있는 사무실에 2번이나 찾아가고 의원회관으로 부르고 제가 지금 김경수 의원 만나겠다고 하면 만나집니까? 아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인사정책이 열린 인사정책이라서 오사카 총영사 추천했다고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이거 서류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거는 국민들이 그냥 정치적인 걸 떠나서 우리가 누구 그만한 중역의 공직자를 추천할 때 뭔가 아주 긴밀한 관계거나 뭐 공을 세운 게 있어서 정말 부탁을 좀 들어줘야 되는 게 아니면 그거를 이 측근인 현역 의원을 통해서 청와대에 넣을 수 있다? 이거는 어불성설이거든요. 저의 국회 경험으로 미루어 봐서는. 네. 그래서 그리고 처음 기자회견에서는 오사카 총영사 거절했다고 했고 사태가 악화되고 계속 보도가 터지자 추천은 했고 그러나 청와대에서 거부했다. 이렇게까지 더 말이 조금 어쨌든 하지 않았던 말씀을 더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왜 처음에 이걸 딱 제대로 다 밝히지 않으셨는지 어쨌든 청와대에서 거절했지만 청탁을 한 것은 사실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청탁 청와대에서 들어주지 않았을 뿐이지 그거에 대한 좀 실망감은 좀 김경수 의원님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은 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요 지난 대선 때 뭐 이런 드루킹류가 사실 필요 없었습니다. 민주당 선거에서는. 그런데 지금 장해찬 씨는 안 만나줄 거다 그랬는데 그렇겠죠. 왠지 아세요? 드루킹은 그때 2,500명의 카페 회원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인터넷상에 영향력이 큰
블로거이기도 하고 그런 예.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런 정도의 사기 행각을 하리라고 생각할 수 없었고, 그리고 저는 지금 드루킹이 노회찬 의원 주변과도 접촉을 했었고, 이런 걸 볼 때 대선 기간 중에 후보 캠프는 이런 2,500명의 카페 회원을 가진 중요한 나름 영향력이 있는 블로거가 만나자고 하면 전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의원이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뭐 대선 캠프는 아니지만 어쨌든 반기문 전 유엔 총장 한국 오셨을 때 그 마포 캠프에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외곽에서 댓글을 쓰시고 뭐 댓글 쓰는 게 아니라 블로거로 이렇게 지지자들 많다 하는 분들, 온라인 팬카페에 있는 분들 제가 만나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대외 협력으로 이제 고맙다 인사하고. 예. 근데 이렇게 예를 들면 측근인 현역 의원이 나가는 경우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거기는 측근이 없지 않아요? 현역 의원이 없지 않았어요? 그 현역 의원들이 다 계셨죠. 자, 지금까지 두 분이 뭐 토론하신 내용들 가운데 우선 팩트로 확인된 것들만 정리하면, 일명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2000년대 초반부터 온라인상에서 파워 블로거이고 어떤 조직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다. 이것까지는 확인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선과 선거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 민주당을 돕기 위한 어떤 활동을 했다. 이것까지도 확인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김경수 의원과 그 드루킹이 연결되어 있다까지도 확인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연결의 정도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얼마나 연결이 강했고 어쩌면 김경수 의원 측에서 주도해서 뭐 계속 이제 의심이지만 무슨 자금도 되고 뭐 이래가지고 공을 세웠으니 총영사까지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키우시는 거고, 여당에서는 전혀 그런 바 없고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연락을 해왔다. 지금까지 경찰이 확인한 바도 그쪽에서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도 김경수 의원은 확인도 안 했더라. 뭐 이제 이렇게 지금 맞부딪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걸 특검을 통해 수사하자는 것과 아직 검찰 수사는 더 지켜보자. 요게 또 맞부딪히고 있는 상태고. 그럼 이제 정리가 됐습니까? 네. 미진한 거 없습니까?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진행자 다운 정리십니다. 아니 이게 마지막으로 두 분께 한 말씀씩만 듣고 싶은 거가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한 건데, 지금 묘하게 댓글 그러면 국정원 사이버 사령부 댓글과 중첩됩니다. 그것과 이 사건과의 어떤 관계랄까? 그걸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쨌든 국가기관을 동원한 댓글 조작이 훨씬 더 엄중한 범죄라는 점에는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참에 제가 아까 말하면서 이게 선거법으로 어떻게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조직적으로 단톡방을 만들어서 특정 기사를 올리고 특정 댓글을 올리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온라인이 사실 오프라인보다 영향력이 더 강해진 이 시대에 기준점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마련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순수한 시민들의 정치 활동이다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차제의 그러한 기준이나 처벌 수위 같은 경우도 좀 정리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국정원 댓글은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국가적 범죄이고요. 그래서 그건 논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원된 사람들이 공무원이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 드루킹이라는 그 카리스마 있는 민간인들을 조직화해서 말하자면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예. 그러면 그것은 매크로 조작이 아니면, 기계적 조작이 아니면 나머지는 뭐 독려하고 조직하고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국정원 댓글 사건은 국가적 범죄 행위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 사건은 민간 차원에서 벌어진 독특한, 저는 일종의 정치 사기 사건 예. 같습니다. 현행 법에 의하면 민간인들이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원 지지하는 행동은 불법이 아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아마 어떤 기획 기사라던가 이런 기사를 좀 올려달라 이런 연결고리가 있었으면 그건 또 선거법에 걸릴 여지.